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행자TV의 오행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책 리뷰를 하나 할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김혜자 선생님의, 배우 김혜자 선생님의 생애 감사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감동했어요, 제가. 그냥 배우구나, 국민 엄마로 이렇게 유명한 배우구나라고만 생각했지,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것, 그냥, 그 사람 이름, 직업, 얼굴,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애 감사해라는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때로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보다는 일에 더 집중하는 나를 또 위로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82세예요. 41년생이니까 8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을 보면 작가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그렇고 우리 김혜자 선생님을 딱 떠올리면 눈이 아름답다. 그런데 눈이 아름다운 배우는 참 많다. 그렇지만 그분의 눈에서는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눈. 김정수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대사에는 약간 당신이 못되게 한다. 왜? 그 설명을 제대로 많이 안 써준대. 아주 짧게 내용을 주고, 대본을 짧게 주고, 그 김혜자 선생님이 그 눈매에서부터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그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데 일부러 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연기를 통해서 잘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정적으로는 되게 어렵지 않은 그때 아버님이 또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관급 그런 직책을 지낼 만큼 대단한 집안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혜자 선생님은 되게 우울함을 많이 느끼고 약간의 허무주의 이런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성적이고 표현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이셨어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연기가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연기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연기를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분. 연기는 그냥 내 삶이야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의 그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몰입하면서 많이 극복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꼭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가 제가 TV를 안 본 지가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됐는데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가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출연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든가 아니면 눈이 부시게 그리고 영화 막 다양하게 많이 봤습니다. 저를 다시 드라마를 보게 만드신 분 그러면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저렇게 삶을 받아들이고 사셨구나 저런 상황에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되게 지혜를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애 감사해라는 책은 제가 좀 느꼈던 부분, 공감했던 부분, 문장 몇 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강추하고 싶은 책이에요.
정말 80평생 61년을 연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한 4살 이렇게 먹으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 부르면 쑥 나가잖아요. 엄마보다 친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허무함을 느끼셨던. 그래서 다시 연기를 결혼하면서 쉬다가 다시 시작하셨던 그런 모습. 삶의 원동력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이분은 연기였구나. 그 이야기 조금씩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생에 감사해 김혜자. 그래서 그 뒤에 우리 봉준호 감독이 여기 뒤에 쓴 내용이 30대 끝자락이던 때 혜자님과 산으로 들로 긴 여행을 다녔습니다. 영화 마더 촬영지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덕분이었는데 그만큼 전화 촬영감독, 프로듀서 모두 아름다운 로케이션 찾기에 한껏 욕심을 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완성된 영화를 보았을 때 모두가 단번에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 영화 최고의 풍광은 무엇보다도 혜자님의 얼굴 그 자체라는 것을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상상이 가시죠. 저는 진짜 이 책을 보면서 보다가 멈추고 보다가 생각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연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에 감사해 우리들의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KBS 공채 탤런트 1기에 합격을 하셔서 62년이에요. 1962년에 KBS 공채 탤런트 1기에 합격해서 배우의 길에 들어서셨고요. 연극부터 시작해서 드라마까지 정말 많은 작품을 하셨습니다. 전원일기, 모래성, 겨울안개, 사랑이 뭐길래, 엄마가 뿔났다, 청담동 살아요, 디어 마이 프렌즈, 눈이 부시게, 우리들의 블루스 등 10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 만추, 마요네즈, 마더 등 다양한 작품을 하셨고요. 이 책은 배우 김혜자의 연기 인생에 대한 자전적 기록이며 몰입과 열정, 감사와 기쁨, 그리고 국민배우, 국민엄마라는 명성 이면에 불가해한 허무와 슬픔에 대한 생애 무대 위 고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네요. 이 책을 볼 때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그 문장이 있는 곳을 제가 좀 접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 이 문장 여기 이렇게 제가 밑줄을 이렇게 좀 쳐놓고 했는데 한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아이가 이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울증이 좀 더 심해졌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혜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허무주의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면서 잠깐 아이를 키우면서 그걸 잊었는데 그 아이가 4, 5살 되는 시점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쑥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과 허무에 대한 생각이 다시 올라왔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아이가 4, 5살쯤 되었을 때인데 밖에서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물었던 젖을 얼른 놓고 나가니까 그 순간 너무 허무했습니다.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생각은 잠시 숨어 있었을 뿐 어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자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한 것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이 낳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자체가 한편의 부조리 연극이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신경정신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매우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 얼굴과 같은 높이의 선반 위에 놓인 시계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허무감이 들고 우울함이 오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럴 때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를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도 그 의사 선생님이 김혜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혜자 선생님 뒤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는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살아. 응? 네 힘으로 살아.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라고 말해주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냈다는 것. 정말 어쩌면 삶의 가장 힘든 벼랑 끝 끝자락에 갔을 때 정말 딱 그 나를 아예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죽을 각오로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을 다해 죽지 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 문장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지금 힘든 분들 아주 많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삶이 허무해질 때, 그때 그냥 살아. 내 힘으로 살아. 내 힘으로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셨어요.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는 25살 젊었을 때의 혜자가 갑자기 나이 먹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한 몸부림, 그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25살인데 60 넘은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내가 할머니가 되어진 모습에 참 많이 당황하고 가족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시간들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김혜자 선생님의 젊은 역할을 했던 배우 한지민 씨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배우는 아주 다른 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습, 겉으로 잘 드러나는 모습과는 다른 역을. 그래야 연기에 물리가 트이고 그만큼 세계가 커집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오던 것, 익숙한 것을 해내려고 하죠. 그렇게 안전한 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내 내면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런 또 다른 역할을 해볼 때 우리는 사물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물리가 트인다는 얘기죠. 언제든 그냥 자기만큼만 하면 연기 인생이 정체됩니다. 내가 한지민을 좋아하니까 배우로서 자신을 찢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다시 또 꿰매면 자신을 너무 찢지 않고 곱게만 내보이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한계 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더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꼭 나이 더 먹어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나를 갈기갈기 찢는 그런 삶을 살아보는 것, 나를 갈기갈기 찢어보는 것, 그래서 그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꿰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마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제 삶이 너무 힘들 때, 한때는
이슬만 먹고 살기도 하고 우울증에 뭐 삶을 정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 완전 바닥이 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고통이 싫죠.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유계영의 이것이 인생이다 노래처럼 그 삶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죠.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은 그 마더라는 영화를 찍을 때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 자식에 대한 엄마의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그냥 전원일기에 나오는 국민 엄마의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하던 대로 하던 습관대로 익숙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는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해보는 것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낸 삶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갈기갈기 찢어보는, 그래서 그 찢긴 것을 꿰매어 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볼 때 우리가 결국은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나간 제 삶에 저 역시도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되게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김혜자 선생님의 작품들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막 드라마 열 몇 편씩 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그 장미 할머니 이야기예요. 모노드라마 오스카라는 그 신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 장미 할머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미 할머니는 그 일주일에 2~3번 병원을 찾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간호사였는데요. 7살 난 아이가 암에 걸려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이제 전직 레슬링 선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 책도 사서 봤습니다. 이 김혜자 선생님의 책 한 권이 저를 다른 책을 사서 보게 하고 드라마를 보게 하고 영화를 보게 하고 김혜자 선생님을 자꾸 궁금해하게 하고 만나보고 싶게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장미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너의 생각을 고백해보렴.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생각들. 그것들은 너에게 들러붙고 너를 짓눌러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너를 썩게 만들지. 고백하지 않으면 너는 구닥다리 생각들로 가득 찬 악취나는 쓰레기장이 될 거야. 이 장미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뭐라고 쓰냐,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도 되고 네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도 돼 라고 하면서 네 그 부모도 그 마음을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 아이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부모는 아이에게 말하지 못하고 쉬쉬하고, 그런데 우연히 의사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에 아이를 보는 것을 부모가 곧 죽을 내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좀 서운해하고 하는데 이 장미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에게 편지를 쓰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장미 할머니가 하루에 편지를 하나씩 쓰면서 이거를 10년이라는 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10년처럼 이렇게 이 아이가 12일밖에 살지 못한다겠는데 90까지 살다가 갔어요. 그러면 하루를 10년으로 보면 120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좋아하는 그 병실에 있는 아이 중에 하나와 결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루에 10년의 삶을 살아보니 그 늙어가는 과정까지 이런 걸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그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부터 이 모든 것들을 꺼내야 된다는 얘기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이든 아니면 가까운 친구든 때로는 상담하는 분이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백하렴. 말이 되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이 너에게 짓눌려서 그것이 들러붙어 가지고 짓눌려서 꼼짝 못하게 된다. 결국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그 고여있는 생각들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되게 가슴 찐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강한 사람은 없어. 사랑을 하면 모두가 약자야. 상대에게 연연하게 되니까 그리워하게 되니까 혼자서 도저히 버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약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면 모두가 약자가 된다. 되게 공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연락하게 되고 더 많이 사정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감사해. 어떤 모습이든 생애 감사해. 우리 김혜자 선생님 보면 뭐가 걱정일까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다고 하세요. 연기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몰랐고 근데 남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당신 나 죽으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할 만큼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참 사랑이 많은 분,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고 정말 보이지 않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김혜자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애 감사해라는 김혜자 선생님의 책 추천하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